안녕하세요.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월지급식 ETF 중에서 제가 지난번 설명드리지 않았던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최근 자료로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월지급식 ETF를 업데이트를 한번 해봤거든요. 5월 중순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해봤더니 제가 처음 설명을 드렸던 월지급식 커버드콜에 이어서 딱 보시는 것처럼 리츠형이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리츠를 따로 설명한 그 유튜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리츠 자체도 배당이 나쁘지 않지만 리츠형으로 만든 월지급식 ETF도 배당 수익이 매력적으로 나오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매력적으로 나올까? 한번 분석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상장된 월지급식 ETF 리츠가 두 가지형이에요. 그냥 일반 우리나라 국내 리츠형 아니면 해외 리츠형. 당연히 해외 리츠가 종류가 훨씬 많기 때문이겠죠. 자,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볼 건데요. 리츠는 특히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사람의 투자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 투자 회사가 우리를 대신해서 부동산에 투자한 다음에 지금 월 그 지급 배당을 전체 수익의 90%를 이제 지금 배당하게끔 만들어진 게 리츠잖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상장 리츠, 왜 상장 리츠에 세제 혜택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상장이 돼야 유동성이 확보가 되죠. 사고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상장 리츠 위주로 제가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리츠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그걸 한번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 되게 리츠인데 수익이 많이 나왔어. 뭐야? 봤더니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채권, TRKIS. 이름이 똑같은데 뒷부분만 틀리죠. 그래서 보면 뭐가 차이가 있을까를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일단 타이거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셋 자산운용사의 ETF 브랜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에셋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리츠 부동산 인프라고, 옆에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채권이 더 붙었다. 말 그대로 똑같은 포트폴리오인데 채권이 더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종목을 한번 봤어요. 어디에 투자하지? 봤더니 일단 첫 번째 리츠 부동산 인프라는 맞아요. 인프라, 맥쿼리 인프라밖에 없죠. 우리나라 인프라 펀드는 상장돼 있는 인프라 펀드는 맥쿼리 인프라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맥쿼리 인프라에 거의 이제 16%, 17% 가까이 투자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SK, 롯데, JR 글로벌 리츠, ESL 캔다. 그러니까 굉장히 규모가 크고 굵직굵직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장 리츠들이 다들 이렇게 10%, 10%, 10%씩 분산 투자가 잘 되어 있는 이 펀드임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옆으로 비교해보면 이 옆에 리츠 부동산 인프라 채권은요, 말 그대로 똑같아요. 맥쿼리 인프라, SK, 롯데 다 똑같은데 그 위에 뭐가 있어요? 타이거 중장기 국채가 있죠? 네. 아무래도 리츠 자체의 변동성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국고채를 30% 가까이 편입을 시켰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25% 정도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정성을 염두에 두고 만든 ETF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도 잠깐 차이가 나죠. 자, 리츠 쪽에만 투자한 거는 한 9% 정도 수익이 나는데 부동산 인프라의 채권을 포함한 건 약간 낮게 나오거든요. 근데 수익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변동성을 또 보시면 약간 생각이 달라지실 수 있어요. 뭐냐면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리츠 시장 되게 안 좋고, 뭐 지금도 아주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서 리츠로만 만들어진 리츠 부동산 인프로는 작년 그 수익률이 마이너스 24%까지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채권을 30% 이내로 편입시킨 인프라 채권 TRKIS는 보시는 것처럼 16% 정도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을 생각하고 리스크를 생각하시면 떨어질 때 덜 떨어지는 그런 좀 장점이 있다라는 것들은 좀 비교해 보실 만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수수료도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 채권을 편입시킨 ETF가 좀 뒤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자산 총액, 시가총액을 비교해 보시면 리츠 부동산 인프라는 한 2천억 정도가 넘는데, 얘는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한 300억 정도 넘는 이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들 한번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궁금하고 더 많이 지금 상장이 돼 있는 게 해외 글로벌 리츠잖아요. 자, 해외 글로벌 리츠, 특히 월지급으로 지금 배당하는 거 보면 3개가 지금 상장이 돼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저도 약간 좀 그 낯설긴 했어요. 코덱스 TSA
일본 리츠. 자, 코덱스는 삼성자산운용사의 브랜드 이름이죠. 자, 그래서 코덱스 TS 일본 리츠가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데 미국 리츠나 우리나라 리츠보다는요, 확실히 1년, 과거 1년의 수익률을 보면 변동성이 상당히 낮아요. 이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시죠? 자, TSE가 도쿄 스탁 익스체인지의 약자예요. 그래서 자산 규모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수수료도 낮은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분들한테는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투자되었는지를 좀 봤거든요. 그랬더니 니폰 빌딩 펀드, 재팬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에 투자가 돼 있다라고 해서 제가 들어가 봤더니 일단은 일본에서는 가장 큰 그 투자 법인이더라고요. 가장 큰 부동산 투자 법인이었고, 일본의 리츠, 특히 여기서 투자하는 리츠는 오피스 리츠의 편입도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리츠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류도 있고 뭐 거주지도 있고 호텔도 있고 한데, 이거는 아주 전통형 리츠, 즉 오피스형 리츠 비중이 50%가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대율은 좀 안정적이고, 또 도쿄같이 아주 주요 도심에 있는 리츠로 투자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재팬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는 오피스 위주, 상업시설 위주로 투자하는 건 맞지만 헬스케어나 물류센터 같이 좀 더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는요, 좀 전망이 좀 많이 엇갈리더라고요. 저도 레포트를 많이 찾아봤는데, 공실률이 좀 증가할 것 같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 좀 오피스가 영향을 받을 것 같다라는 레포트들도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리츠 하면 특히 해외 리츠형 중에서 가장 많이 상장되는 게 당연히 미국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타이거 미국 리츠가 있고 코덱스 미국 리츠가 있는데, 두 개가 무엇이 다른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타이거 미국 MSCI 리츠를부터 보면 일단 합성 H, 해지, 즉 환율 변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해지가 되어 있다라는 뜻이고요. 규모는 지금 현재 한 1,300억 정도 되는데 리츠가 상장돼 있으면 이게 리츠 자체의 가격이 좀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성장성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컴, 자본 이득, 그 다음에 배당, 이런 것들을 보면서 투자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운용 성과 보시면 작년 역시 안 좋았어요. 안 좋을 때 굉장히 많이 변동성이 있었다라는 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어디에 투자하지를 저도 한번 딱 봤더니 스페셜라이즈 리츠, 그러니까 특수 리츠라고 하죠. 뭐 물류라든지 뭐 통신탑이라든지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리츠 비중이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주 리츠, 거주지하는 거, 이제 산업 리츠, 리테일 리츠, 소매업 리츠, 그다음 헬스케어, 이런 굉장히 다양하게 리츠인데도 분산 투자가 돼 있고, 그리고 요즘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때문에 약간 고민이 많으실 텐데,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오피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피스 관련 리츠 비중도 있긴 한데 한 5% 정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지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만 보면 도대체 어디 투자하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 안에 어디 투자하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봤는데, 타이거 미국 MSCI 리츠는요, 기초자산, 이거 얘네가 따라하는 자산, 그대로 카피하는 자산이 MSCI US 리츠 인덱스라는 걸 그대로 따라해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딱 펼쳐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들어간 그 투자 종목이 거의 비중도 똑같고요. 순서도 거의 똑같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 10개를 살펴볼 수는 없지만 거기서 가장 이제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게 도대체 어딘 거냐. 그럼 좀 보면 프롤로지스랑 에퀴닉스 딱 두 개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살펴봤어요. 뭐 하는 리츠지? 봤더니 프롤로지스는 너무너무 유명한 회사인 거예요. 말 그대로. 프롤로지스는 한마디로 물류센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동산 물류센터에 투자하는 리츠예요. 그리고 거의 19개국이 넘는 정말 글로벌한 나라의 물류센터에 거의 투자가 돼 있는 진짜 규모가 크거든요. 한 200조 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 큰 규모인데 여러분도 다 느끼셨겠지만 성장성도 괜찮았죠. 왜 괜찮았을까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전부터 온라인 쇼핑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코로나 때는 더 늘어났지만, 근데 지금도 앞으로도 온라인 쇼핑은 대세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온라인 쇼핑몰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당연히 물류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물류센터를 가지고 리츠를 만드는 프롤로지스가 배당도 좋았고 성장성도 굉장히 좋았고, 이게 지금 전 세계 글로벌 1위 하는 물류센터 부동산 리츠 값 지금 편입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에퀴닉스는요, 이거는, 자,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혜택을 고스란히 여기서도 지금 다 어떻게 보면 반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류와 함께 엄청나게 늘어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데이터죠. 우리 데이터 얼마나 많이 씁니까? 이런 데이터 센터, 세계 최대의 데이터 센터 플랫폼이 에퀴닉스예요. 그래서
글로벌한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이 플랫폼 리츠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퍼블릭 스토리지, 이거는 로고 아마 익숙하실 거고 미국 가신 분들은 이거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개인 물류 창고예요. 그러니까 창고 임대 리츠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미국 전역에도 있지만 이게 유럽에도 굉장히 많이 진출이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의 주요 창고, 개인용 창고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리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굉장히 독특하고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이런 부동산 섹터를 지금 편입하고 있는 MSCI US 리츠를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수익률을 잠깐 보니까 2021년도 뭐 굉장히 부동산 시장 좋았을 때는 같이 엄청나게 성장하는데요. 또 시장이 안 좋으면 그만큼 많이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리츠임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좀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거와 또 같이 같은 미국 리츠예요. 근데 이제 삼성자산운용사에서 만든 코덱스 다우존스 미국 리츠는 일단 규모가 조금 자산 규모는 아직 좀 작은 편인데 얘네가 보는 기초자산 아까 MSCI였죠. 근데 얘네는 이건 다우존스예요. 그러니까 다우존스에서 만든 US 리얼 에스테이트 인덱스가 기초자산입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한번 들어가서 봤거든요. 자, 얘네도 그 다우존스 지수를 가지고 만든 코덱스 미국 리츠도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을 보니까 맞아요. 프롤로지스 우리가 아까 봤죠. 그다음에 에퀴닉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메리칸 타워 그다음에 크라운 캐슬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지금 리츠 부동산 리츠가 보여서 제가 이거는 어떤 리츠인가 싶어서 한번 봤더니 이거는 저희가 예전에 한번 저희 그 머니투게더에서 데이터 시대의 전 세계 통신탑에 투자하는 방법이라는 거를 올렸어요. 언제 올렸냐면 1월 달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투자한 리츠도 있어요. 근데 말 그대로 그 데이터를 많이 쓰고요. 우리가 지금 핸드폰, 인터넷 많이 쓰다 보니까 통신타워가 정말 많이 필요한데 이런 국제적인 통신타워, 무선통신 인프라를 운영하는 이것만 운영하는 아주 전문적인 리츠인 거예요. 아메리칸 타워가. 자, 그리고 크라운 캐슬도 마찬가지로 버라이즌이라든지 뭐 통신사, 인터넷망 사업을 하는 회사의 통신타워를 임대하는 리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리츠죠. 그래서 이런 리츠들이 배당도 뭐 굉장히 꼬박꼬박 잘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성도 있다 보니까 다우존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코덱스 미국 리츠도 이런 자산들이 골고루 편입돼 있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비교를 한번 해봤죠. 저희는 이런 것도 비교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리츠를 좀 비교를 해봤더니 MSCI US 리츠하고 다우존스 US 리얼 에스테이트 인덱스가 이제 기초자산이 다른데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잘 골고루 나눠져 있기는 해요. 그런데 MSCI는요, 보통 이게 분산 투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한 섹터에 몰리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특수 리츠, 아까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내고 성장성이 좋을지라도 너무 편중되는 걸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특수 리츠의 편입 비중이 코덱스 다우존스 미국 리츠에 비해서 약간 작아요. 26%, 여기는 37%나 되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좀 대동소이해요. 뭐 6%, 4% 약간씩 좀 차이가 납니다. 근데 어디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냐면 마지막 부동산 서비스 개발 기업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게 타이거 미국 MSCI 리츠는 진짜 순수하게 리츠만 투자를 하고요. 코덱스 다우존스 미국 리츠는 리츠 플러스 부동산 관련 회사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 주식들이 편입이 4% 정도가 돼 있는 게 이게 포트폴리오에서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수익률에서도 차이를 가지고 와요. 왜냐하면 여러분 작년에요. 미국 시장을 잘 보시면요. 미국 주식이 더 많이 떨어진 것 같으세요? 미국 리츠가 더 많이 떨어진 것 같으세요? 네. 주식보다요. 리츠가 더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은. 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리츠가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타이거 미국 MSCI 리츠로만 구성된 타이거 미국 MSCI 리츠가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0% 떨어진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7%로 어느 정도 선방할 수 있었던 그런 차이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두 개 다 해지를 했고 두 개 다 미국에 투자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 투자하는데 투자 대상이 코덱스에서 만든 다우존스 미국 리츠가 리츠 플러스 부동산 관련 투자 회사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더 범위가 넓어요. 자, 그런데 자산 규모는 MSCI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타이거 미국 MSCI 리츠가 더 커요. 1,300억이 넘고 얘네는 지금 생긴 지가 조금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자산 규모가 100억대, 157억밖에 안 되고 얘네는 지금 생긴 지 좀 됐어요. 그래서 자산 규모가 1,300억대가 넘어요. 근데 수수료가 다우존스 미국 리츠가 깜짝 놀랐어. 내가 지금 수수료 잘못 본 줄 알고 0.09에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수수료는 굉장히 낮고요. 배당 수익은 좀 비슷합니다. 얘가 미국 그 MSCI가 조금 더
주는 것 같은데 3%대 후반, 4%대 초반으로 비슷한 배당 수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미국에 투자하는 리츠인데 투자 대상 자산이 어떤 게 좀 더 넓고 어떤 걸 좀 더 집중적으로 많이 투자하는지, 자산 규모가 어떤지, 자 그리고 수익률과 변동성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투자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두 개를 모두 다 비교해서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월지급식 ETF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음번에도 지금 우리나라 월지급식 ETF 중에서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 다시 조사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 준비했고요. 혹시 보시는 분들은 만약 저희의 컨텐츠가 마음에 드시면 이제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